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은 일요일, 내일부터 새로운 날 시작이네요. 자, 11월도 서서히 저물어 가는데 외식 세미나 10회차 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고 잘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 요리 한번 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는 일본인데 일본 요리도 있고, 다음에 광활한 나라 중국도 있고, 조금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가면은 베트남이라고 있습니다. 가본 사람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트남의 요리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베트남 요리를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세계의 요리가, 전 세계의 요리가 어떻게 순위가 결정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양대 요리, 그러니까 세계 2대 요리를 하면은 프랑스와 중국을 칩니다. 프랑스와 중국. 세계 1대 요리를 하면은 뭘지 좀 궁금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프랑스는 미식의 천국이다. 중국 역시 어떻게 먹거리 천국이다. 그럼 다른 나라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순위를 매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중국 요리. 자, 보면은 이게 게죠, 그죠? 게를 삶아서 묶어서 쪄버렸네, 그죠? 소스가 있고 아마 간장 계통의 소였은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은 이게 뭘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예, 이것은 그 위 간을 빠떼로 만들어서 세계 4대 진미 중에 하나인 파그라로 그랬습니다. 파그라, 살찐 그 위 간을 버터를 넣고 정제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주 고급 음식으로 쳐집니다. 호텔에서 저도 한번 이거 먹어본 적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른 걸 조금 섞었죠. 그래서 세계 2대 요리는 프랑스와 중국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를 더 붙이면 뭡니까?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차지했다. 이태리 요리. 자, 피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렇게 도우 피자는 미국 피자입니다. 이태리 이민자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부풀린 피자를 했는데 원래는 이탈리아는 무슨 피자다? 씬 피자가 주종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죠? 맛있는 도우와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 자, 그러면은 세계 3대 요리를 떠나서 5대 요리를 하면 어떻게? 태국과 인도가 들어갑니다. 자, 태국과 인도. 자, 태국과 인도. 태국 한번 볼까요? 게를 가지고 이렇게 수프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똠양이라고 합니다. 똠얌. 똠은 삶는다. 스팀해서 삶는다는 뜻이고, 얌은 맵고 시끄러운 샐러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똠얌은 맵고 약간 시큼한 수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똠얌 뒤에 붙는 글자에 따라서 어떻게 새우를 하면은 똠양꿍 따라 한번 해보세요. 똠얌꿍. 조금 발음이 어렵죠. 다음에 생선을 하면은 똠얌뻘라. 닭고기를 하면은 똠얌까이. 소고기는 똠얌너. 돼지고기는 똠얌무가 되겠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여러분 알아놓으시면 좋고,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인도 요리가 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인도 요리 이게 뭘까요? 닭고기 커리 같네, 그죠? 카레는 2015년에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50대의 건강식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카레가 몸에 아주 좋다고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어떻게 카레 전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카레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카레는 어떻게 전 세계 인도 음식이긴 하지만은
전 세계 인구가 먹는다. 인도에 가서 인도도 워낙 넓은 나라다 보니까 카레, 우리나라 카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태국에는 붉은 레드 커리가 있고 인도에 가면 진짜로 그린 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 다르고 지방마다 카레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대 요리를 떠나서 8대 요리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아까 5대 요리에다가 어떻게 터키 요리, 일본 요리, 멕시코 요리가 들어간다. 터키 요리. 그렇죠? 터키 요리 우리가 보는 뭡니까? 페스티벌에 주로 나오는 이 둥그런 판에 썰은 마살라, 그죠? 마살라 유명했죠. 일본은 스시가 유명했고 멕시코는 또띠아, 엔칠라다 그 외에 많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를 더 붙이면 어떻게? 스페인이 들어간다. 자, 여기에 10대 요리를 더 붙이면은 미국, 아메리카가 들어간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만 보면 어떻게? 교수님 왜 한국은 빠졌어요? 불행하게도 한국은 품질은 좋지만은 아직 국력이 조금 이 나라들보다 좀 못해서 뭐 국력이 약한 건 아닌데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서 안 들어갑니다. 이외에 브라질, 러시아, 베트남, 독일, 필리핀, 한국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베트남 요리, 물론 태국 요리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베트남하고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자, 그 외에 10대 요리 이외에 다른 나라는 뭡니까? 생존을 위하여 먹는 최빈국, 못 사는 나라들. 그럼 우리나라는 잘 삽니까? 우리나라는 비교적 잘 사는 나라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10대 요리를 한번 알고 들어가자. 요거 다음 화면에 볼 것은 분자 요리입니다. 여러분 분자 요리 다 아시죠? 그죠? 분자 요리는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양상추가 밑에 깔려지고 그다음에 쌀국수가 있고 그다음에 캐럿이 아주 틴 슬라이스 됐고 고스프레 있네요. 자, 오른쪽에 뭡니까? 삼겹살, 돼지고기 숯불에 구운 거예요. 결국 분자는 뭡니까? 숯불 돼지고기에다가 어떻게 국수를 월남국수를 퍼라 그럽니다. 그죠? 따라 한번 해보세요. 퍼. 그죠? 퍼나 월남쌈과 더불어 어떻게 여기 소스에 찍어 먹는다. 소스는 뭐냐? 너엉맘 소스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엉맘.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은 쌀국수와 돼지고기 국수만 하면 배가 좀 고프죠. 그죠? 이 소스에 찍어 먹는다. 실질적으로 태국 음식은 조금 답니다. 그리고 약간 시큼한 맛이 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보는 동영상은 간단하게 분자 요리 만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조금 잘못 눌렀습니다. 그죠? 잘못 눌렀습니다. 보세요. 쌀국수는 찬물에서 20-30분 정도 불려주세요. 분자 소스를 만들어 줄게요. 아가씨가 유튜브를 하고 있죠. 고정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조회수가 많을수록 돈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소스를 넣고 한번 끓여줄 건데요. 팔팔 끓인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설탕만 녹을 정도로 끓여주시면 돼요. 한 소금 끓어서 설탕이 다 녹았다면 불 꺼주셔도 돼요. 이대로 식혀줄게요. 목소리도 예쁘죠? 스몰 다이스. 자, 보울에 유리볼에 지금 넣습니다. 청양고추죠, 그죠? 청양고추. 오리지널은 베트남 매운 고추가 되겠습니다. 식었다면 당근과 청양고추를 넣어주세요. 기호에 따라서 레몬즙을 첨가해 주셔도 돼요.
레몬즙 혹은 라임즙을 많이 넣습니다. 레드 캐비지, 그리고 레터스, 오니언 슬라이스. 이 친구는 지금 만두를 가지고 하고 있네요. 그죠? 아주 맛있게 만두가 준비 다 됐습니다. 원래는 숯불에 굽습니다. 그런데 숯불을 피우기가 쉽지가 않죠. 솔트, 그리고 페퍼, 통후추를 써야 되죠. 통후추가 났는데, 그죠? 후추를 이 아가씨는 많이 뿌리네요. 아주 맛있게 구워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조금 빼고 해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세팅. 자, 아주 짧은 영상 다 끝났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자, 베트남, 그죠? 베트남을 붙여 쓰는 게 아니고 따라 쓴다. 자, 이제 동영상이 끝났으니까 레이저 포인트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빨간 나라가 보이죠? 그죠? 빨간 나라.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저도 베트남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 2시간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베트남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국인 식당이 다 거의 폭망하기 직전이라 그러더라고요. 자, 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자, 2시간 걸려야 되는데 억수로 빠르죠? 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배울 키워드, 주요한 용어를 쓰겠습니다. 자, 베트남. 우리나라는 말로는 월남이라 그럽니다. 그죠? 자, 베트남 요리를 한번 알아보자. 쌀로 만든 국수. 우리가 먹는 국수는 밀가루 국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밀국수라 그럽니다. 근데 그냥 국수라 그러죠. 다음에 베트남은 쌀이 많이 난다. 태국하고 베트남하고 쌀이 많이 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1, 2위를 다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쌀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월남쌈이라고 있습니다. 자, 쌀이 많으니까 어떻게? 라이스 페이퍼. 여러분 아시죠? 그죠? 라이스 페이퍼로 만든다. 다음에 요리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생선 소스가 있습니다. 생선 소스, 어장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한문은 잘 모르겠죠? 그리고 안남미라고 있습니다. 안남미는 월남쌀을 해서 우리나라 쌀의 길이의 약 한 2배가 되고 굉장히 가볍습니다. 다음에 퍼는 쌀국수를 말합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베트남 요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만은 베트남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를 겪었다시피 6.25를 우리나라만 6.25 그러고 외국 사람은 코리안 워 한국 전쟁이라 그럽니다. 자, 보면은 늙은 부모가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배웅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비행기로 베트남을 가는 것 같은데, 자, 뭐 하면은,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요청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국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64, 5년도, 6, 7년도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월남 갔다 온 그런 동네 아주 나이 많은 형님뻘들이 많았습니다. 갔다 오면은 일제 전축, 미제 녹음기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베트남 갔다 오면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다. 그죠?
자, 베트남 전쟁의 한 모습입니다. 기자가 찍은 건데 이렇게 헬기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평야에서 어떻게 싸움을 하면서 적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래서 잠깐 베트남 요리에 베트남 전쟁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면은 자, 베트남 전쟁에 울고 있는 아기들이 보입니다. 전쟁은 참 참혹한 것이죠. 참 더럽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쟁들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렇죠. 전쟁 여러분은 겪지 않았고 저도 겪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베트남 가니까 이렇게 오토바이가 자전거는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내에는 오토바이가 내뿜는 매연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이제 출근하려는 남녀 마스크를 끼고 있네, 그죠? 이렇게 오토바이, 일본 혼다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른쪽 보면은 이렇게 들것을 들고 팔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 보입니다. 자, 베트남 모자가 보이죠?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비만자가 살이 뚱뚱한 사람, 배가 나오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트남 거리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면은 꼭 들려야 할 곳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하롱베이라고 있습니다. 하롱베이. 보세요, 그죠? 수백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서 이 섬 돌면은 아주 경치가 죽여줍니다. 시체 말로. 그래서 배를 타고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돌면은 천국에 온 듯한 느낌. 이름이 뭐라고요? 하롱베이다. 하롱베이. 하롱베이. 자, 이런 풍경 참 보기 힘듭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코로나가 풀리면은 한번 가볼 수도 있다. 자, 키워드 아까 했습니다. 자, All About 베트남 퀴즈. 자,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른쪽에 보는 이 사진은 뭘까요? 바게트 빵에 뭔가 들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반미라고 합니다. 반미. 뭡니까? 베트남식 바게트 샌드위치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 중에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쪽인데 어떻게 바게트 빵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세요? 베트남은 과거에 프랑스의 뭐였다? 식민지였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면은 질 좋은 커피가 억수로 많습니다. 그렇죠? 커피도 있고 다음에 뭡니까? 프랑스 음식이 조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바게트로 만든 샌드위치를 뭐라 그런다? 우리는 반미라 그런다.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잔재가 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트남은 남의 지배를 많이 받았죠. 자, 그러면은 베트남 요리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중국, 태국 등의 문화적 영향을 서로 받았다. 왜냐하면 태국하고 붙어 있죠. 중국하고도 붙어 있습니다. 나라가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떻게? 사람들의 왕래, 문물 교류가 활발했다. 아주 옛날에는 국경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했겠죠. 그래서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지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서로 헷갈릴 수가 있다. 문화적 영향이라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리도 영향을 받는다. 자, 두 번째, 안남미를 쌀을 주식으로 했다. 우리나라처럼, 그죠? 세 번째, 일본은 젓가락만 사용하는 데 비해서 어떻게? 베트남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골고루 사용한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다음에 주식과 부식의 개념이 명확하고, 자, 차와 채소를 많이 먹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 사람들은 비만자가 배가 나온 사람이 없다. 다음에 라이스 페이퍼가 또 유명합니다. 그죠? 그리고 베트남 요리에 숙주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숙주 남자들한테 좋다고 전평이 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음식의 맛은 약간 답니다. 스윗합니다. 자, 설탕을 조금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요리를 만들 때 설탕량은 본인이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9번 향초, 고수를 즐겨 먹습니다.
자, 보세요. 세 개 중에 고수가 어느 것일까요? 제일 위에 고수입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고수를 못 먹었습니다. 먹다가 올릴 뻔 했는데, 그러나 자주 먹다 보니까 어떻게 적응이 되더라.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번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베트남 음식점에 가서 고수는 빼주세요 하면은 빼줍니다. 다음에 레몬그라스 뭐죠? 파처럼 생긴 것이 레몬 향이 나는 파 비슷한 것이 아주 대중적으로 씁니다. 고수하고 같이 쓰이죠. 다음에 레몬 사촌입니다. 약간 신맛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베트남 음식은 단맛과 신맛이 주종을 많이 이룬다. 이 외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여러 가지 허브가 많이 나면서 또 그것을 요리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트남을 보면은 자, 위에 북부 쪽이 있고 밑에 남부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남부의 호치민이 베트남의 적입니다. 수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노이가 북부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갈라져 있었는데 지금 합치다 보니까 뭡니까? 호치민이 베트남의 수도가 되었다. 중앙에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죠? 바로 옆에 태국이 있죠? 위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하롱베이가 여기 있고요, 그죠? 여러분, 요거만 아시면 됩니다. 하노이가 있고, 하롱베이가 있고, 다낭은 관광도시, 그 다음에 호치민 됩니다. 자, 특징은 기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중국하고 다르죠, 그죠? 채소를 많이 사용한다. 아마 이것이 맛이 풍부하고 건강에도 좋다. 북부 지방은 패스하고 남부 지방은 어떻게 보다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와 해산물이 많이 난다. 그래서 남부는 프랑스와 중국의 이민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요리가 다양하다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베트남, 중국, 태국, 라오스, 미얀마 이런 데 보면 약간 특이한 요리가 있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부화 직전의 달걀 요리. 여러분 못 먹겠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번데기 여러분 좋아합니까? 물론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번데기가 뭐죠? 누에의 고치죠. 외국 사람들이 이거 못 먹습니다. 그러나 저도 잘 먹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습니다. 결국 뭡니까? 음식이라는 것은 문화의 차이다. 그리고 뱀 요리도 또 있습니다. 개고기도 있고 껍질이 부드러운 자리도 있고 그러나 그렇게 일상적으로 먹지 않는다. 아마 이것들은 어떻게 가까운 중국에서 넘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먹었다. 자, 보면은 자료가 있죠. 프랑스도 자라수퍼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어떻게 식용 개구리도 저도 어릴 때 한번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개구리가 닭고기 맛 비슷합니다. 저는 참고로 군대에 있을 때 까마귀 고기도 한번 먹어봤습니다. 까마귀 고기 아주 질기더라고요. 약간 닭고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특이한 요리가 있다. 여러분은 못 먹겠지만은 한번 알아난다. 자, 베트남 요리는 특히 여자분한테 많이 권하고 싶습니다. 채소가 많이 가기 때문에 다이어트가 된다. 자,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쌀국수는 또 건강식이다. 그래서 베트남 요리는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설탕을 조금 빼면 더 좋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트남 요리 중에 우리가 월남쌈, 베트남 쌈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분 1분 남았네요. 자, 보시면은 세팅입니다. 그죠? 약간 따뜻한 물이 있고, 그죠? 따뜻한 물에 뭡니까?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를 담궈서 먹습니다. 자, 플라스틱 통에 든 건 어떻게? 두 가지 다른 소스이다. 생선 소스 비린내가 하나도 없습니다.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서 약간 맵습니다. 베트남 고추가 좋은데 우리나라 청양고추보다도 더 맵다는 얘기 됐습니다. 3열 1번. 식사 전에 항상 어떻게 가볍게 차를 마신다. 우리나라는 그냥 물을 주죠.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차를 마시면 어떻게 몸을 데워준다. 두 번째,
닭고기 있을 수도 있고 쇠고기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채소가 많죠. 닭고기와 쇠고기와 다음에 새우가 있습니다. 그죠? 숯불에 미리 준비하여 썰어서 가르쳐준다. 이건 구워줍니다. 자, 세 번째, 미지근한 물에 라이스 페이퍼를 담근다. 다음에 속에 중앙에 라이스 페이퍼를 넣고 어떻게 먹는 걸 싼다. 동그랗게 만다. 소스에 찍어 먹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안녕.